네, 안녕하세요. 4월 17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중 갈등 경계감 및 상승 피로감에 매물 소화가 진행됐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와 부품 수입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에 미중 무역 분쟁 격화 가능성이 재점화됐습니다. 갈등 양상을 주시하면서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 후 낙폭을 확대해 마감했습니다. 미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 약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의 순매도 규모가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순매도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재고조되고 연준의 풋 부재 실망감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심화됐습니다.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해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높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과 성장 둔화를 경고하면서도 당장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자동차 등 가격 인상에 대비한 선제적 지출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시장 개입 기대가 꺾이면서 4.3%를 하회했고 달러는 경기 침체 우려와 매파적 파월 의장 발언이 더해지면서 100선을 다시 하회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는 H20 칩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약 5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도 관련주의 주가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가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오전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이난입니다. 14일에 21세기 제국주의와 금융자본주의 3.0이라는 인덱스 자료를 발간했고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들 따로 이제 발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맞닿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고요. 관세를 통해서 협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20세기의 제국주의 때 영토 분할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이제 영토 분할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숨어진 의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라면 내 편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GDP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미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밝힌 5개국과 이제 미국의 GDP를 합쳐보면은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 같은 국가들과 GDP를 합쳐보면 20%가 조금 넘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게 EU가 되겠습니다. EU 자체만으로도 GDP가 17%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요. 또 EU와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7월에는 EU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라면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적일 것입니다. 공급망은 원자재, 즉 원유, 광물, 반도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재, 최종재 생산, 그리고 소비 시장,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운송을 가리킵니다. 미국은 원자재 중에서도 특히 이 광물 자원과 운송 분야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보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조선업에 대해서 계속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본토 기준으로는 원자재 분야가 전반적으로 취약하긴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장기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또 광물 자원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10여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중국이 압도적인 생산량
수출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미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분야는 특히 중국의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자립을 위한 기술 투자를 가리키는 중국몽을 통해서 반도체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의 영토 분할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꿈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맥킨리 시대, 즉 1800년대 후반을 우리가 또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당시에 이제 맥킨리 대통령은 관세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관세율이 낮아진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중국 1분기 GDP랑 3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됐습니다. 상당히 숫자들은 좋았는데요. 숫자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GDP 5.4%로 예상치 5.2% 상회했고요.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는 특히나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관세 인상에 따라서 선주문 효과, 그리고 중국 정부의 소비 지원 방안인 이관식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데 그쳤지만 세부 지표 중에 인프라 투자가 전원치를 상회한 11.5%를 기록해서 정부의 재정정책 강화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좌담회가 2월 17일 날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 얼만큼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 민간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지난달에 이어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4월 미중 간의 이 상호 관세율이 모두 100%를 넘어갔습니다. 수출 불확실성이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 145%를 적용하면 연간 중국 GDP 성장률은 최대 3%포인트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양호한 1분기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내수 경기 부양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 개최될 정치국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힌트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방향은 이관신 예산이나 품목을 확대하고 부동산 재고 매입이나 디벨로퍼 지원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민간경제 촉진법이라든지 국가창업투자기금 설정을 통해서 추가로 민간기업 투자, 반도체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은 6월에서 7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행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하드 데이터는 최소 7월에서 8월이 되어야 정책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중국은 특히나 선행성을 나타내는 소프트 데이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 서베이 지표가 이미 3개월 이상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올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기술주와 소비주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산업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산업군 비중이 높은 항생테크 지수가 올해 연말 기준에는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단기로는 정부의 증안기금이 주력으로 매수하고 있는 CSI 300의 상대 선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IPO 브리프입니다. 원일 T&I고요.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일 T&I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 T&I는 이제 1998년에 설립된 LNG 고화변소식화기, 그리고 제액화기, 그리고 수소 저장합금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주요 전방 산업은 이제 LNG, 수소, 그리고 원자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4년 매출액 비중은 SCV가 35.4%, 수소 저장합금이 32.8%, 그리고 기타 LNG 설비가 28.8%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설립 이후에 이제 LNG 하류 밸류체인의 주요 설비들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가스공사나 전력공사, 한수원, 그리고 한화오션 등의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실적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매출액 422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고부가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재편을 하면서 이익이 대폭 성장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LNG 플랜트 설비 수요 증가, 그리고 동남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LNG 투자 주요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장보고 3번함에 1에서 4번함에 이제 수소 저장합금 및 수소 실린더를 독점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건조 중인 5번, 6번함에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7번, 8번함까지도 이제 발주가 나오면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해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매출처가 좀 확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SCB 프로젝트의 시운전이 좀 지연되거나 국가별로 이제 LNG 관련된 인프라 투자 정책이 변화할 경우에는 이제 실적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 미국 주식에 관한 자료입니다. 먼저 엔비디아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네. 미주식 종목 담당 김세한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정부가 H20 칩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하면서 이제 뭐 라이센스를 받아 중국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걸 무기한으로 이제 4월 15일에 설정을 했는데 일단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날지를 감안을 하고 향후에 이제 이 지금 현재 고성능 GPU 수요를 조금 대비를 해보면 일부분은 저희는 상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H20 칩 자체가 중국에게 수출하기 위해서 고사양 GPU를 우회해서 만든 저사양 칩이죠. 사실 이걸로 또 딥시크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관련 비용으로 엔비디아가 일단은 55억 달러 정도를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55억 달러에는 뭐 재고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한 문구를 좀 씁니다. 이제 차지라고 하면서 관련 비용을 전부 다 보통은 이제 이 H20 칩을 그래도 팔려다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비용으로 떨고 냈다라는 건 손실 처리를 한 거고 과거 사례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 라이센스를 받으면 팔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엔비디아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차지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은 거의 뭐 포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뭐 희망적인 부분을 그나마 조금 꼽아 보면은 라이선스를 이제 받아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외 국가에 이걸 또 판매할 경우에도 뭐 가능한 부분은 있다 정도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중국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미 지금 이번에 잡은 55억 달러가 거의 전체 1분기 예상 매출의 13%인데 정확히 중국 매출 비중과 동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수출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저희는 이제 이익 수준이라든지 매출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세를 할 수 있는 수요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 블랙엘 칩을 최초로 탑재해서 코어 위브가 클라우드를 제공 중입니다. 이건 뭐 업계 최초다라고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뭐 IBM, 미스트럴 AI, 코이어 같은 기업들도 이미 NBA GB200 MVL71 시스템을 활용 중입니다. 이번에 지금 그 GTC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수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걸 찾아보면은 빅테크의 이제 메타를 제외한 빅테크에만 거의 360만 개, 작년에 이제 호퍼칩을 130만 개 빅4에다가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메타를 제외를 해도 360만 개 정도 블랙엘을 지금 출하를 하면서 거의 지금 뭐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분기별 매출 성장을 보면 한 10%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으로 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반영될 이 블랙엘 GPU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뭐 10% 20%포인트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미국 주식 존슨앤존슨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존슨앤존슨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관세 여파로 인한 예상 비용을 언급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예상된 여파 비용이 올해 연간 약 4억 달러일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의 약 1.8% 수준인데요. 일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 가장 중요한 상대 주가 또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저희는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일단 여러 우려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존슨앤존슨은 이번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 밖에 관세나 이런 기업 인수 같은 것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익률이 전년 대비 약 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 같은 곳에서 수입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이 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사업 부분을 보면은 의료기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메드테크 사업에 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미국 내 제조 역량을 좀 강화할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향후 4년 동안 미국 내 제조 시설이나 연구 개발 그리고 이런 다각화된 기술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약 5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대부분의 모든 첨단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될 것으로 일단 전략을 짰는데요. 이를 통해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단 정부와 미국 정부와 협업해가지고 공급망을 조금 효율적으로 다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면은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제약 부분이 암 종양약이나 심혈관 이런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좀 높게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요. 이 밖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메드테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쇼크웨이브, 그러니까 심혈관 치료기기죠. 이런 기업을 인수한 효과랑 그리고 심장 펌프인 아비오메드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도 보면은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최대 각각 4.3% 그리고 7.2%씩 성장할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일단은 가장 우려 사항이었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기업 인수 여파와 그리고 관세 이런 다양한 비용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주가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존슨앤존슨의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는 35%로 일단 앞서 언급드린 고마진, 메드테크나 제약 이런 고마진 사업을 펼치면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연초 후에 좀 펼쳐지면서 PB 멀티플 좀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ROE 개선이 일어나면서 저희는 일단은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개월 선 PB 멀티플도 이제 14.5배로 헬스케어 섹터 시장이나 아니면 S&P 500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고요. 또한 이번에 배당을 한 번 더 인상했는데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지난 63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4.8% 인상한 배당이 올해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7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